어머님들이 요즘 많이 하시죠. 로드맵을 막 짜세요. 저는 생각하는데 버리는 순간 아이는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주위에 이제 다양한 1년에 100명씩 영어 면접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다 아이 엄마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죠. 자,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엄마표 영어로 성공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50%? 70%? 아니요. 저는 30%가 될까 말까? 라는 겁니다. 자,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이에 대한 조건 없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들, 훌륭하신 부모님들을 만나면, 훌륭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나는 그냥 믿어줬을 뿐인데, 아니 나는 그냥 있었는데 알아서 잘 컸지 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조금 속상하시거나 아쉬운 부분이 막 느껴지시는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지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건 없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 만큼 네가 따라와가 아니라 와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어디야? 와 너무 감사하다. 아이의 당연한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게 영어적인 부분이든 다른 영역에서든 우리 아이는 영어를 좋아하고 또 자기의 삶을 즐기는 아이, 그 다음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언어를 즐기고 언어를 좋아하는 대로 만들면 좋겠죠. 그럼 언어를 즐기기 위해서 언어를 좋아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유아기 때 아이들이 한창 말문이 트이고 그 모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질 무렵 영어에 대한 노출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모국어 능력과 또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모국어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을 때 영어에도 학습적으로 다가가면 좋고요. 우리가 언어에 대해 언어를 발달시키고 즐기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책, 독서인데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독서는 불과 몇백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서가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 그게 언어의 뇌가 되게, 영어의 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습관화가 되기,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많이 대화함으로써 아이가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성이 자라나겠죠. 유아기 때는 특히 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아이와 함께 반전동화 놀이라든지 아니면 끝말잇기라든지 뭐 스무고개라든지 만약 내가 뭐뭐라면 그런 말놀이들을 많이 하면서 모국어에 대한 문해력 확장을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후에 아이가 영어를 대하고 영어에 접함으로써 깊이도나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는 그렇게 그 방면으로 그 관점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제가 말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조금 꾸준히 잠깐 유아기 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고학년까지 즐기고 좋아하는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거부감이 없는 건 사실 유아기 때 얼마만큼 그 언어에 대한 재미와 긍정성이 뿌리 내리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언어에 대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언어에 대한 이 책도 보고 싶고 이것도 팝송으로도 듣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꾸준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영어의 정책이나 영어 거부증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친구와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극복하는 친구들 뒤에 부모의 그 육아 양육의 태도가 있었어요. 아이가 못한다고 또 결과적으로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과정에 있어서 실패를 즐기도록 실패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준 친구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힘든 시기가 지나와도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성장하는 그리고 또 영어를 꾸준히 잘하게 되는 친구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뭐 수능 전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안정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행복한 영재로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까? 저는 생각했을 때 유아기 때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고 하부탈한 시간이 쌓이면 사춘기에도 아이들이 고민을 부모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너무 학습적으로만 피드백을 준다거나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대화만 많이 하는 부모님들은 조금 힘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을 불안해하고 또 때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의심이나 불안감에 대한 배신감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조건 없이 믿고 사랑해주는 거에 대한 배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아이가 가진 당연한 것들을 좀 감사해 하면서 양육을 하시면 조금 더 행복한 육아, 아이들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육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들이 요즘 많이 하시죠? 로드맵을 막 짜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하나라도 더 아이에게 집어넣겠다, 가르치겠다 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생각하는데 가르치려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아이는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제 방식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 혹은 동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내가 너의 큰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르치려는 생각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뒤에서 네가 힘들 때마다 더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응원가가 되어줄게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도 아이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좋은 채널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지금 새롭게 나온 제 개정판 영어 그림책 하브루타가 말을 걸다를 통해서 저의 솔직한 이야기들과 저희 아이와 직접 느꼈던 하브루타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 또 극복 사례들, 경험들, 또 영어 그림책 추천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항상 힘을 내시고요. 본인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가장 큰 것을 느끼고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